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경찰 채용과 경찰 간부는요, 이 직렬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제도가 여기에 바뀌어서 이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 되죠. 이걸 합쳐서 형사법으로 단일 과목으로 되고요. 그런데 이 형법은 전범위고요. 형사소송법은 범위가 제한됩니다. 출제 범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사 파트하고요. 증거법만이죠. 증거법은 이제 공판 절차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의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와 증거법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찰 채용과 경찰 간부 하시는 분들 전용으로 이분들만 쓰는 책으로 이 형사법 분야에서 형소법 파트, 그래서 수사와 증거법만 서술된 책을 따로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서 이제 이론 강의를 하는데 수사와 증거법만 범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강의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쪽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부분에다가 그런 거는 좀 써놨어요. 형소법에 의의하고요. 형소법의 법원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형소법의 의의는 형소법이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 문제는 안 나와도 공부할 때, 수사와 증거법을 공부할 때 형사법 파트인데 이게 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형사법의 의의에 대해서 길지 않게 서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의 법원이라는 거는요. 형사법으로 쓰이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사하고 증거법 파트 공부하다가도요. 헌법 조문도 거기 인용된 게 나오고요. 형사소송 규칙도 나오고 그리고 뭐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도 인용돼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소법의 법원이 뭐냐? 형소법의 법원이라는 거는요. 형소법의 존재 형식이거든요. 형소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이 얘기는 형소법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해서 여기까지는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범위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와 증거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 서술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가 진행될 때는 바로 어떻게 돼요? 요거를 갖다가 자세히 터치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다 하는 정도만 알 수 있게 그걸 터치해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수사 파트, 증거법 파트 요 강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강의를 들을 때요. 이 수사와 증거법 파트만 범위니까 경찰 채용과 경찰 간부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잘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대비해서 시험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경찰직에서도요, 여러분, 경찰 채용하고 간부 시험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는데요. 이 경찰 승진 같은 경우는 전범위예요. 여전히 형소법이 전범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경찰 승진하시는 분들은 전범위 이거를 아우르는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겠고요. 경찰 채용과 간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용과 간부에 이렇게 맞춰서 전형으로 강의한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형소법은 굉장히 짧으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많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수사증거법에 한정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기존에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법을 전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형사법이 전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교과서의 그 페이지로 볼 때는 수사와 증거법 분량이 한 페이지로 보면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로 보면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40%는 좀 넘습니다. 한 40, 한 8%에서 50%. 왜 이렇게 하냐면 분량으로 볼 때는 40%지만요. 수사와 증거법 파트가 사실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설명할 거리도 많고요. 그리고 증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보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요게 거의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량상 40%라 한 40% 정도 되거든요. 전 범위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부담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래도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이 아주 있죠, 세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세게 낸다는 말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쉬운 문제 이렇게 던져서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판례 같은 것도 아주 세세하게 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문제 수준도 지금보다는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 강의를 듣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나갔거든요. 강의 이제 그 강의 시간 있죠.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시간상 이런 거는 읽어보세요 하고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사 증거법 파트 아주 판례도 자세히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잘 들으시고 복습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시험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부분을 강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의할지 그런 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 제가 이 경찰 채용과 경찰 간부를 위한 그 전용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있죠, 자세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 확실히 다뤄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있죠, 암기식 강의가 아니라 이해식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